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관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하루는 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 든든한 하루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지수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었고 견고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수급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자, 오늘 장에 대한 초반 분위기, 수급에 대한 교체 이야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최근에 와서 이번 주에 중요한 키는 기관이 가지고 있다라고 월화수목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오늘도 기관에 대한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에 대한 향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기관의 매수세가 커지면서 장중 2160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었는데요. 자, 오늘 장중의 흐름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어제와 오늘 역시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었지만은 이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 전체를 이끌어줬습니다. 자, 지수에 대한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만 이제 어제와 오늘 이 시장의 전반적인 체질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이 지수가 떨어졌을 때 바닥을 확인하고 이 바닥에서 끄집어내는 역할을 외국인의 역할을 크게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줄곧 지수에 대한 방향성 키를 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 검은색 이동평균선이 지수의 흐름인데 초록색 이동평균선 기관의 흐름에 따라서 지수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에 있었지만은 큰 방향성을 흔드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에 시장에 대한 수급 체질 변화가 어제와 오늘 달라졌다는 것인데, 자, 일별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꾸준한 상태에서 기관의 수급이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개인의 매도세가 크게 잡혀져 있는데, 자, 어제보다 이 개인의 매도세가 10배 이상 많아졌고요.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어제보다 배 이상의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자, 우선은 오늘 장의 이 수급에 대한 흐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도세가 사실 1,300억대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전기전자 쪽에는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 물론 이제 오전장의 수급 추이를 봤을 때는 외국계에서도 전기전자의 매도가 나타났었는데 오후장이 되면서 전기전자 매수세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가 중요합니다. 자, 기관의 가장 큰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이 대형주로 이루어지면서 특히나 전기전자에 집중되면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연기금의 역할도 있었지만은 금융투자 쪽에서 수급 교체된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됐다고 있다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신고가 견인하는 모습들이 외국인보다는 기관에 대한 수급 주체로 해서 올라왔다는 것. 오늘 이 삼성전자의 수급별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이 최근 한 달여 동안에 가장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금융투자 쪽에서 어제 오늘 이틀 연속 크게 이 매수 가담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 주식형의 펀드 자금이 새롭게 형성되고 MSCI에 대한 여러 가지 변동이 이 패시브 자금에 대한 성향성으로 해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도 들어오면서 기관의 수급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주도적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한 시세를 보이면서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추이 자체가 장 초반에 강한 시장 흐름을 초반부터 여출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수에 대한 흐름 자체가 장 초반에 이 대형주에 대한 움직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움직임으로 해서 초반에 상승세를 만들었고요. 하지만 이 장중의 흐름 보신다면은 제한적인 위치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잘 올라왔고 그들 종목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지수가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좋았었고 다만 시가총액 상위로 이루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예상보다는 의외로 좀 조정이라든지 횡보하라는 보이는 종목들, 지지부진한 종목들이 좀 있었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할이 역시나 IT 전반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던 반도체, OLED 집중되는 시장이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기관의 수급 추이에서 지수가 형성되는 모습들 추가로 이 외국인의 포지션이 바뀐다면은 여기에 증시에 대한 속도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또 어디에 들어가겠는가? IT, 반도체, OLED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리되는 내용들 보도록 하죠. 반도체하고 OLED를 또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번 주에 유난히도 지수의 움직임이 사실 좀 답답했습니다. 제한적인 움직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유난히도 신고가가 많이 나오는 주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매일매일 이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신고가 나오는 것들을 계속 알려드렸어요. 자, 오늘도 또 다시 한번 OLED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는데요. 자, 그중에서 제이스텍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OLED 업종이 강했어요. 자,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이번 주 초반에는 AP 시스템의 신고가를 보여드렸었는데 AP 시스템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신고가 경신입니다. 자, 제가 OLED 정말 강조 많이 드렸죠. 신고가 흐름이 나오는 있는 섹터는 OLED. 뭐 뒷부분에 반도체도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자, 이들 종목으로 해서 지수 상승 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ICD 종목도 지금 오늘장에서 급등세를 보면서 신고가 경신. 이런 종목들이 달리는 말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해서 제가 제이스텍 종목도 이야기 드렸어요. 자, 제이스텍이 오늘 신고가를 새롭게 경신을 했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동안에 이틀 동안에 강한 추세가 이루어지면서 최근에 나타냈던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었고요. 새롭게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에 대한 이평선이 수렴되고 난 다음에 확장기로 접어드는 그런 형태의 차트 형태도 보셔도 좋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수익성을 크게 키워 가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제이스텍 이야기 드리면서 같이 들었던 종목들, 만약에 이 OLED에 대한 3대장 종목들을 AP 시스템, 원익 IPS, 그리고 SFA를 이야기 들었었는데요. 앞에서 AP 시스템 신고가 흐름을 경험을 좀 보여드렸고요. 자, 원익 IPS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도 또 추세에 대한 연속성 보여주었고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신고가 먼저 나왔고 조정 마치고 다시 반등세. 자, 그리고 SF 종목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죠. SFA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추이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면서 신고가 준비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 들었던 OLED 3대장 SFA, 원익 IPS, IP 시스템 아주 강하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갈 수 있는 ICD, 또 그리고 제이스텍 종목들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OLED의 출발이 늦었다 하신 분들은 지금 이야기 들었던 종목들을 눌림목에 대한 접근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종목도 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덕산 네오록스 주가인데요. 아직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데 추세를 전환시키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 종목 다음 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차세대 디스플레이 중에서 로체 시스템즈. 제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가 이야기되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투자가 같이 되는 제이스텍, 로체 시스템즈 같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추세를 전환시키는 길목에 있습니다. 만약에 종목들을 접근을 못했으면은 이들 종목들 같이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 이야기를 드릴 것인데요. 앞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추세에 대한 상승세 확인하셨을 거고 오늘 장중에 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도 강했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 아침에서는 이 DB 하이텍에 대한 이야기들 건네드렸는데, 자, 오늘 DB 하이텍이 신고가 흐름이 연출되었고요. 그 밖에 네페스라든지 SFA와 같이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자, 우선은 반도체 수요에 대한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전제에 의해서 디램 반도체, 또 장비주, 그리고 시대 반도체까지, 파운드리까지 모두 다 강한 흐름이 연출되었는데요. 자, 올해 하반기에 와서 이 주요 IT 회사들이 이 공급에 대한 주문이 많아지면서 재고 소진에 대한 기회가 파운드리, 시대 반도체까지도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일제히 강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는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환경이 또 바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저점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저점 인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 역시나 좀 가벼운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F 반도체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F의 반도체는 우리가 기존의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소식 또 이 성장성, 환경 이야기들 나올 때 가장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시키고 있고 신고가를 다시 한번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먹거리, 성장성으로 해서
신고가를 계속 두드리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집하고 들고 가셔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장주의 포인트 반도체 OLED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다음 주 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빠르면 이번 주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나올 수 있는 이슈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자 관세에 대한 부과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번 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6개월 정도는 연장시키지 않겠는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긍정적인 뉴스 기다려보고 있고요. 또 여기에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에 대해서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주말에 발표될 것을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 화웨이 거래 제한을 풀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자, 다만 이제 시장에 부정적인 여론도 있는데요. 이 홍콩 상태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내정 간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주말 동안에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야기 드리겠고요. 또 우리 시장만 내용을 본다면요, 이 다음 주에 이 국회 예결위가 있습니다. 예산 결의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513조에 대한 예산 소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513조에 대한 쳐내기가 나올 텐데요. 아무래도 여야의 대립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513조에 얼마만큼 방어가 되는지. 이거는 결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다음 주 동안에는 513조 내에서 어떤 분야에서 쳐내는지, 만약에 쳐내는 분야 쪽, 특히나 이 복지 쪽에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좀 이 시장에서 악재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복지 관련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좀 시장에서 예민하게 좀 보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